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에이스 테크노 타워라는 아파트형 공장 경매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3억 9,300인데요. 많이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33%까지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하나가 아니고 물건 두 개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물건 번호 2번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0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이에요. 아직 조금 날짜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날짜 여유는 있는데 여러분 입찰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내지 말라고 같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감정가 3억 9,300 해서 하다가 작년 9월 4일 날 3억 1,440만원 최저가일 때 두 사람이 입찰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찰해서 3억 2,620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불허가가 됐습니다. 매각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매각 허가가 안 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똑똑하게 잘 아는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1억 2,877만 8천원까지 유찰이 될 때 아무도 지금 입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소유자금 채무자 여기를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재산이 이렇게 경매로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법인 재산이 이제 경매로 나오면은 그 농지 같으면은 농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등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 나잖아요. 그래서 매각허가 결정 나는데 그 일주일 안에 뭘 해야 돼요? 농취증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서에 처분 허가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분 허가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주무관청, 주문이 아니에요. 주무관청 시도지사의 처분 허가서가 제출돼야 된다. 미제출 시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처분 허가서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처분 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구로구청의 사실조회 회보서가 2019년 10월 8일자로 제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수 신청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서가 있어야 제출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뭐요? 처분 허가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 그럼 이런 거 낙찰받은 처분 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 하고 우리가 알아보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처분 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해보서가 벌써 구로구청에서 제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그러면은 모든 법인의 재산, 재단법인 재산의 경매는 이렇습니까? 그럼 경매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그렇죠, 그죠?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말지. 시작은 해놓고 나중에 1등한 사람 너무 당황스럽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막말할 수도 없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번 판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판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기 그 뭐라고 하나 경매 제가 공부하실 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좀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경매 지식하는 부분 있죠. 요 윗부분 경매 지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관련 법률, 여러분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게 뭐 등기부 보고 또 감정평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데 특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종합법률정보라고 되어 있는 제일 밑에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뭐냐면 여러 가지 관련 판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례, 뭐 법규 이런 걸, 법령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판례를 선택을 해가지고
법인 기본재산, 여기 검색어 보이시죠? 법인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그 관련한 법인 기본재산의 어떤 처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판례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 내시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죠? 지금 판례가 몇 개요? 20개. 법인 기본재산 이러니까 20개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대법원 2019 2월 28일자 그죠? 결정입니다. 이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나왔냐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나왔냐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입니다. 2014 타경의 15988 매각기일은 2017년 5월 2일이었습니다. 농지인데요.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농지가 한 3,6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 46억 정도 됐습니다. 자, 46억 정도 된 농지가 24%까지 그죠? 24%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두 사람 입찰이 해서 13억 1,560만원에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여기 날짜 한번 보세요. 2017년 5월 2일 날 낙찰 아닙니까? 그죠? 5월 2일 낙찰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일주일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나죠. 5월 9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그 5월 9일이 뭐 주말이든가 그랬나 봐요. 5월 10일 날 2017년 5월 10일 날 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소유자금 채무자가 재단법인이에요. 아까는 어때요? 불허가 아닙니까? 불허가예요. 여기도 재단법인인데 5월 2일 날 낙찰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이 났어요. 여기는. 그죠? 아, 그러면은 처분 허가서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대금 지급 기한은 원래 매각허가 결정 나고 5월 10일 같으면 다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잔금 언제까지 내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잔금은 5월 2일 날 낙찰 받았으면은 한 6월 2일에서 6월 그러니까 6월 초 중순 정도까지 그죠? 매각허가 결정 나고 2주 내지 한 달 뭐 요 정도로 그 선에선 본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이 그러면은 6월 초까지 내세요? 아니면 6월 중순까지 내세요? 이 정도 됐을 텐데 어떻게 해요? 2년이나 더 있다가 2019년 4월 7일 날 4월 17일 날 대금 지급 기한으로 잡히고 2019년 4월 12일 날 대금 납부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2년 동안 이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판시상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자,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우리가 먼저 본 사건은 근저당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강제경매예요. 그죠? 가압류 강제경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그렇게 했는데 돈을 못 갚아서 그 근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그러니까 경매가 됐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자,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돈을 못 갚아서 그 근저당에 기해 가지고 경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누군가가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처음에 받지 않았냐라는 거죠. 근저당 설정할 때. 이럴 때 다시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기예요. 그래서 결정의 요지 뭐냐면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에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고, 학교 이름까지 나와버렸네. 자, 그 다음에 해서 이런 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대법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한다. 항고, 막 재항고한 거 이런 것도 다 기각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앞에 제가 다 읽었어요. 자, 여기 다시요. 왜 어떤 식이 됐냐면은 아까 보니까 5월 2일 날 낙찰이 되고 5월 10일 날 법원에서 그냥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줬냐라고 이제 항고가 된 거죠. 소유자금 채무자 쪽에서.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송이 올라가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금방 한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담보 설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매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재단법인, 그죠? 재단법인 재산이, 그러니까 재산이 그 기본 재산이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경매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각물권 명세서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근저당 설정이 그때 이미 뭡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죠? 그냥 입찰을 해도 되는 사건이 되겠죠.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근저당에 기한 게 아니고 가압류나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절대로 당연히 입찰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그거 우리 확인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매각물권 명세서 열심히 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웃겨요. 여기도 보면은 아니 자기들이 돈 빌려 써가지고 안 해놓고 그거 이제 낙찰되니까 막 이렇게 항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판례가 2018 마에 8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보시고요. 간혹 여러분 경매물건 보시다 보면은 그 뭐죠? 그죠? 재단법인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재산들이 경매에 나오는 거를 간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경매로 봤을 때 강제 경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가압류라 등에 의한 어떤 가압류로 인한 가압류가 그 뭡니까 승소를 해가지고는 본압류로 전환해서 이렇게 경매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강제 경매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 경매는 안 될 거고, 그리고는 임의경매, 근저당권에 의해서 들어온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주무관청이 허가 승인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사실은 한번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는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 번도 손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는 한번 여러 주변에 변호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알아보니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예를 들면 동류의 법인에서 낙찰을 받고 그 법인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해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지금 경매에 나와서 많이 유찰이 돼서 보고 계셔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